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임종요양보호, 임종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내용인데요. 우리 임종대상자 응급이세요? 아니요, 응급은 아니세요. 우리가 그럼 옆에서 소리를 크게 내고 놀라고 요런 요양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임종대상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죠. 가족들 또한 임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슬프고 감정을 느끼는 건 맞지만 어때요? 가족만큼은 아니겠죠. 저희는 직업인이니까 직업의식을 가지고 임종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를 해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켜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우리 임종 대상자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호흡, 일단 숨 쉬는 게 좀 달라요.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면서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세요. 우리 숨쉬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죠? 상체를 높여줬죠.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가습기를 어떻게 켜놓는다? 최고로 켜놓는 게 아니라 연하게 켜두시는 거예요. 요거 문제로 나왔습니다. 체온은요, 말초부터, 손, 발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팔다리로 점차 싸늘해져요. 차갑고요, 싸늘하게 져요. 색깔이 하얗고 푸르스름하게 피부색이 변하죠. 심하다면 몸통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줘야 돼요? 싸늘해져 가니까 담요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담요는 주시되 뭐는 안 된다. 전기기구는 안 된다예요. 동그라미로 할까요? 담요는 되는데 따뜻하게 하는데 전기기구는 안 돼요. 잘못하면 전기기구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뜨거워도 본인이 움직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담요로 따뜻하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수면은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의사소통하기 조금씩 어려워지고요. 그렇다고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 같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대상자 옆에서 손을 잡은 채로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자꾸 잔다고 흔들어서 깨우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깨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혼돈 상태가 일어나기 쉬워요. 시간, 장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혼돈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름 잘못 불렀다고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 같으면 아빠 나 둘째 딸 누구야?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그럴 때 더 혼돈스럽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우리 배설 부분에서는요. 실금, 소변이 계속 흘러나오거나 실변, 변이 나올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되면 우리 실변하는 까닭이 항문에도 어떻게 해요? 조이는 힘이 풀려버리죠. 그러면 변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대 밑에 뭘 깔아주세요? 방수포 깔아주시고요. 대상자에게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변이 나오고 실금이 나왔을 때는 즉시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배액 소리가 들려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소리죠. 부글부글부글 끓는 소리. 가래가 끓는 거죠. 그럴 때 도와주는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왜? 가래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비물 배출을 위해 우리 가습기, 우리 가래 있을 때 가습기 틀죠. 대상자는 잘 뱉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 어떨 때? 가래 소리가 날 때. 하지만 우리 숨쉬기 불편할 때 어떻게 써요?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가습기를 연하게 튼다. 두 개 헷갈리지 않게 외워두세요. 고개를 옆으로 하는 까닭은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고요.
상체를 올려주는 것은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모습이에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거나 손을 막 계속 흔든다거나 머리를 흔들흔들 하시거나 그런 증세 어때요? 우리 호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뇌에 어때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부족하고 신진대사에 또 변화가 있으면 또 어떻다? 불안정 증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서도 억제해야 된다는 말은 안 나오죠. 거의 억제하지 마시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이거 왜 문질러 줘요? 안정하시라고 문질러 주는 거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안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를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소아는요, 어때요? 임종 대상자가 앉아가지고 막 먹으려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먹지 못한다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안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도와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얼음 조각, 주스 얼린 것 등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면 돼요. 글리세린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그 책에는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건 나왔는데요. 아마도 입안에 이렇게 차게 닦아주는 건, 찬물을 뿌려주는 건, 이런 게 잘못 찍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장,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소변 볼 수 있냐 못 보냐 하는 거죠. 소변량이 감소가 돼요. 우리 임종 가까이에 있는 대상자를 보면요, 이렇게 소변줄을 꽂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확실히 표시가 나는데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면 소변줄 안 끼우신 분이라면 삽입 여부에 대해 또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 의료진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변량, 기저귀 소변이 거의 안 나온다, 얼만큼 나왔으면 그걸 보여주면서 요 정도 나왔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은 하시는 거 아니고요. 보고입니다. 우리 임종 대상자의 심리 어떻겠어요? 불안, 두려움, 당연하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 접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도록 해야 합니다. 맞죠? 옆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덜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고립되죠. 대상자는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바래요. 그래서 주변인이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죠. 모두 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고립 또한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요.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 보고 싶다 하면 봐야 되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도울 수 있는 거 뭐예요?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요.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어렵죠.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게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돌아가시는 분일지언정 의사결정 참여, 결정 참여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상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입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도움을 받을지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한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하면 틀렸고요. 도움을 받을지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때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기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본인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 나왔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어떻게 곁에서 머무르며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종 대상자를 항상 존중하시고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입니다. 임종 대상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원하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 대상자에게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 요양보호입니다. 어때요? 숨쉬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면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옆으로 돌려. 왜 옆으로 돌리죠? 요거는 분비물 배출, 침, 가래 요런 게 원활히 배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침상 머리를 높이는 건 숨쉬기 쉬우라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건 가래 등 분비물 배출을 도우려고 하는 행위예요. 용변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거고요. 혼수 상태일지라도 뭐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우리 이거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죠? 청각이에요. 혼수 상태일지라도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은 전하시고 우리가 요양보호할 때는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임종 후 요양보호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임종하시면요. 어떤 분은 막 달려오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큰일 난 것 같다고 막 소리 지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조용히 대상자를 확인하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대상자 확인하고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고합니다.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은 존중하는 태도로 경건하게 수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손을 씻고 어때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요즘에는 다 그렇지만 임종일 때는 특히 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장갑을 끼고 환자를 만지셔야 돼요. 사후 강직은 사망 2시간에서 4시간부터 시작되어서 약 96시간 지속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게 막 굳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튜브나 장치 같은 걸 하고 있으면 막 빼내시면 안 되고요. 누가 제거해야 돼요? 간호사나 의료인이 제거하는 거므로 알려주셔야 돼요. 미처 빼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높여주셔야 돼요. 혈류 정체로 인해서 얼굴색이 변하거나 입 벌어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높여준다.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높여주는 것 임종 후에 왜 그러냐? 얼굴색이 변하거나 입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겨주시고요.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둔다. 적셔. 맞죠? 왜 적실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그냥 거즈를 올려두면 어떻겠어요? 뭐 하다 보면 어때요? 날아가고 없겠죠?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둔다. 어떨 때? 감기지 않을 때. 의치는요, 가족에게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제거할 거예요? 아니면 착용하실 거예요? 의치는 꼭 챙겨주셔야 된다네요.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족에게 확인하시고, 이거 제거할 건지, 아니면 착용해서 가져가실 건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몸에 묻은 분비물은 닦아주시고요. 만약에 분비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주고 깨끗한 시트를 덮는데 얼굴 어떻게 해야 되나? 덮지 말라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시트를 발부터 얼굴까지 꽉 덮어준다. 맞지. 테레비보면 쭉 올리던데 아니요. 얼굴은 덮지 마셔야 됩니다. 조명을 밝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어때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밝게 해놔요. 아니죠. 차분하게 조절해 놓으시고요. 돌아가셨더라도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시간을 준다입니다.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고 마지막에 일회용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입니다. 우리 임종 요양 보호는요. 대상자 중심이지만 대상자만 보는 것도 아니죠. 우리 어때요? 가족과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또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자? 돕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가족같이 지냈지만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 주세요. 하지만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해 주시면 좋아요. 신체적 접촉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 가볍게 안아드리는 거 맞죠? 한 일에 대한 지지예요. 참 잘했어요. 요거 요렇게 한 거 참 잘하셨어요. 맞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좋습니다. 뭐에 초점을? 감정에. 지금 어때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어디에 맞추는 게 좋아요? 맞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경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공감. 우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말할 때도 공감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격려를 해주시되 어떤 격려는 안 된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 어떤 격려예요? 상투적인 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를 하되 이런 말은 어떻다 하지 말라.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입니다. 질문에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한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틀렸다 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적절한 격려를 한다 이런 말 안 나오고 격려를 한다 그러면 맞는 거겠죠. 자신의 가족 자신이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울게 하고 맞죠?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자세? 중립적 자세를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임종 대상자의 변화는요. 호흡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체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고 가습기를 연하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연하게입니다. 체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담요를 덮어주시는데요. 전기기구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때요? 깨우거나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혼동 상태는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임종 대상자 곁에 보호자가 왔을 때 누구님의 넷째 아들 누구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지 옆에서 이분 누구예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갖는 사람도 엄마, 아빠, 누구 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문이 열리기 때문에 실변 또 실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포를 깔아주시고 기저귀를 태워주시면 됩니다. 배에 헷갈리지 마세요. 가래 소리 나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고요. 불안정할 때는 억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마를 만져주시거나 그죠? 그거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얼음 조각, 주스 얼린 거, 입안에 찬물을 뿌려주는 거 이렇게 해서 상쾌하게 입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심리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 요양보호는요,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어떻게 옆으로, 용변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서 관리해 주시고요. 혼수 상태일지라도 청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냐 물으면 청각. 대상자를 확인, 중요한 거예요. 사후 강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튜브나 장치는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높여주세요. 임종 후에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냐? 얼굴색이 변하거나 입 벌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기고 감지 않을 경우 솜이나 꺼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주시고요. 의치는 가족에게 확인하셔서 제거하시거나 그냥 착용한 상태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몸에 묻은 분비물은 닦아주시고요.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이에요. 조명은 밝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어때요? 마지막 시간이죠. 사적으로 만날 시간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이지만 슬픈 건 어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족에게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어 주세요. 하지만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하지 않아요. 가족이 불안해하면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거 아니죠. 가족은 불안해도 가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여러 방면으로 지지하시는데요. 신체적 접촉 된다고 했어요. 한 일에 대한 지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좋습니다. 공감 좋습니다. 격려 좋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 라는 상투적인 말 좋지 않습니다. 격려를 하되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라고 나왔고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는 사람들은 울게 놔두시고 가만히 있길 원하시는 분은 가만히 있게 놔두세요.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얘기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어때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엄마 죽었는데 왜 안 울어? 그러지 마시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임종이 꼭 슬픈 게 아니라 안 슬프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너무 슬퍼요. 갱년기인가요? 아직 그럴 때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임종 대상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고 우리 어떻게 옆에서 돕는 자로서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렵겠죠? 처음 하면 더 어렵고 항상 슬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